금융 관련된 사기꾼들이 예. 사기를 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 뭐 그렇죠. 스티븐 스필버그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돈을 댔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슈퍼 투자자들, 또 네.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정한 수익을 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맞아요. 거죠. 주가 변동성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훅훅훅 떨어지고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인 이상. 네. 내가 아무리 3년 후를 본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네. 만약 50% 주가가 폭락을 해도 빠져도 그걸 버틸 수가 없으면 네.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의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 주식 투자자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그 변동성을 견뎌내는 것이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치러야 될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늘 안고 사는 거죠. 네, 늘 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 늘상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시멘트 업을 네.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이제 너무 싼 거였잖아요. 네네네. 뭐 영업이익 1,000억 가까이가 기대가 되는데 뭐 시총 2, 3천억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또 뭐 해외 주식들, 뭐 네, 테슬라, 네. 뭐 이런 빅 주식들, 네. 뭐 이런 성장주에 사람들이 다들 관심이 있었지. 시멘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8, 9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A 시멘트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작년 8, 9월에 딱 산 게 아니라 네. 사실은 그 전부터 들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8, 9월 무렵은 사실은 A 시멘트 주가가 한 5월 정도에 이제 이렇게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고 나서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는 계속 빠지니까. 근데 이제 A 시멘트라는 또는 이제 그 시멘트 업황에 대한 또는 아니면 건설 업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그 시기를 못 견뎌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고 지겹다 이랬겠죠. 네, 예. 아예 안 올라. 성장주로 들어가거나 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얼마든지 주가가 계속 빠지는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라서 그런 변동성을 견뎌내는 것이 투자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변동성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네. 마켓 네, 타이밍을 네. 맞추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좀 현금화를 했다가 나중에 뭐 주가가 빠지면 시장이 좀 하락하면 난 네. 다시 들어오겠다. 근데 제가 아는 한은 예. 그렇게 투자를 해서 큰 돈 번 사람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제 주위도 그렇고. 일시적으로는 벌지언정. 네.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뭐 한두 번 네. 그렇게 맞춰서 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런 타이밍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올해 1월까지는 뭐 진짜 불장이었고 한 2월부터는 시장이 이런 속성도 있구나, 변동성도 세구나, 떨어질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주린이 분들도 2021년 이 시장에서는 그걸 겪고 계시는 건데 뭐 좀 장표를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네. 마땅히 할 얘기가 사실은 없어서 뭐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좋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하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뭐 그동안 뭐 많은 뭐 유튜브 채널에서 예. 좋은 책들을 다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예. 또 마땅히 소개할 만한 책이 또 별로 없더라고요. 원체 이제 다독하시는데 네. 눈높이가 높으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작년이 사실은 굉장히 뭐 강세장이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예. 연초 대비해서는 얼마더라? 연초 대비해서는 한 30%, 예. 그 다음에 저점 대비해서는 100%,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44%, 저점 대비해서는 130%가 올랐더라고요. 2020년.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작년에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제 그런 네. 분들한테는 이 엄청난 시장의 그렇죠. 상승을 보면서 아, 주식 투자라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참 쉽다. 예. 예,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시장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이고 그렇죠. 그거는 뭐 정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승이고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런 횡보장이랑 네. 이렇게 계속된 조정이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거든요. 이럴 때 수익을 내야 되는. 네. 그렇죠. 뭐 이럴 때 수익을 내고 또 이제 미래에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아하.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 대가들이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왔고 예. 그분들이 시장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뭐 투자를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게 작년에 투자를 시작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싶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좋다라고 하면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유심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식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의 조회수가 확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기 큰 프로 TV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0.03%라고 하는데 거기도 그렇고 다른 채널들도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도가 낮아진 거고 이미 주식 시장을 떠날 사람들도 많이 떠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와이스트리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 이 시점이 차라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진짜 오래 투자하실 분들, 제대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실 분들이 이제 남아 계시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너무 그럼 좀 너무 자만해 네. 보이나?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엉덩이가 돈 벌어준다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주식 시장에 오래 남아 있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제 강자라고. 네, 그러니까 오래 투자하면은 네. 된다. 예.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같이 요게 보면서. 이제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네. 이제 수익률 그래프인데요. 이제 4개 투자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4개의 투자 상품이 나와 있는데 각각이 어떻게 주가가 변했는지 예.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이 기자님은 요 예. 4개 상품 중에서 예.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이 맨 밑에 점점점점 돼 있는 것도 있네요. 저는 네, 이거 네. 그냥 밑에 그래프 바닥 네. 저기 X축, Y축 요것도 선인 줄 상품, 알았는데. 이것도 상품입니다. 고민되네. 이게 마켓 타이밍만 노릴 수 있다면 저 맨 위에 있는 저거 무슨 네. 뭐 심장 뛰는 그래프 같은 거를 하고 싶기는 한데 근데 결과적으로 맨 끝에 가서 보면 저거 뭐 꼬린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 비슷하네요. 네. 예.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요걸 선택하실 거거든요. 가장 두 번째 거. 네. 꾸준히 올라가고 네. 있는 거 변동성 없이. 네. 요 상품을 네.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게 뭐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네. 그 사기꾼들이 예. 특히 이제 요 금융 관련된 사기꾼들이 예. 사기를 치는 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이제 하나 방식은 네. 허황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 수익률 뭐 네. 15% 보장하겠다. 네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요거는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그렇죠. 사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사기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이 써먹은. 네, 그리고 예. 그런 사기에 넘어가신 분들은 또 본인의 그런 탐욕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거라서 네. 어떻게 보면 좀 구제하기도 좀 쉽지 않은 이제 네. 그런 거고요. 좀 더 고단수 사기꾼은 예. 인간의 그 본성 중에 변동성을 싫어하는 인간의 변동성을 싫어하는 부분을 공략하는 사기꾼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허황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네. 적정한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나한테 투자를 하면 이런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사람들을 꼬시거든요. 네. 요 2번째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요게 어떤 상품이냐 하면 네. 페어필드 센트리라는 펀드의 수익률입니다. 페어필드 센트리라는 펀드 들어보셨습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버너드 메이도프가 만든 메이도프 펀드 이름이 네, 그거였어요. 맞습니다. 네. 메이도프 이름은 원체 잘 아는데 네. 펀드 이름까지는. 네. 버너드 메이도프가 만든 펀드가 페어필드 펀드인데요. 네. 요 펀드가 보시면 매년 꾸준히 네.
적정한 수익률을 계속 올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10년 이상 그래서 그랬다고. 이 메이도프한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 뭐 그렇죠. 스티븐 스필버그, 예. 또 뭐더라, 뭐 하여튼 그런 쟁쟁한 뭐 뉴욕 사람들이 양키즈 구단주 네, 뭐 맞습니다. 엄청난 사람들 있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예. 돈을 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변동성을 너무 싫어하는 이제 그런 성향을 인간의 변동성을 싫어하는 게 인간 본성이라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공략한 게 이제 요거고요. 음. 근데 이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요게 맨 밑에가 이제 변동성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요게 점점점점점 이제 돼 있는 예, 거야? 채권입니다. 뭐 국채 같은 네, 이런 미국채입니다.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없으려면 수익도 이렇게 낮아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게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예, 맨 위에 있는 게 화이자 주식이고요. 이제 그 아하. 밑에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이는 게 미국 주식 시장인 거죠. 거. 제일 진한 까만색이요. 네. 예.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이 변동성을 다 견뎌내고 이 오랜 기간 보유를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게 되는 거고 네. 그런 변동성을 내가 견뎌낼 준비가 돼 있어야지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할 마음가짐이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그 워낙 높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제 네, 그런 시장만 네, 네. 경험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변동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한 달 전, 뭐 몇 주 전만 해도 주식시장이 막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네. 사실 그런 조정은 조정도 아니거든요. 사실 지수가 한 10% 밀리는 것도 흔하게 있는 네, 일이기는 맞습니다. 한데 네, 그래서 그 정도 조정에 겁을 만약에 정말 막 그 힘드셨다고 하면 네.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맞아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증권 방송만 10여 년 하다 보니까 장이 안 좋은 날에는 웃으면 안 돼요. 같이 심각하지 않아도 심각한 척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이제 라이브 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웃어? 웃음이 나오냐? 사실 예, 좀 길게 보고는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작년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굉장히 이례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투자 대가들이 실제로 어떤 수익을 올렸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 뭐 세계 최고의 투자자를 이제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하는데 예. 그 워렌 버핏이 1984년에 예. 그 이제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엄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벤자민 그레엄이 강의를 했던 대학이 컬럼비아 대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컬럼비아 대학에 들어가서 그 수강생들한테 그 그레이엄 도드 마을의 슈퍼 인베스터스라는 제목으로 네.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투자자들이 어떤 수익을 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워렌 버핏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슈퍼 투자자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투자자들이 한 대여섯 분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월터 슐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 월터 슐러스라는 분은 그 벤자민 그레엄이 그 그레이엄 뉴먼 펀드를 만들었는데 네. 그 그레이엄 뉴먼 컴퍼니에 들어가서 함께 그 펀드를 운용했던 분이 월터 슐러스인데요. 벤자민 그레엄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직접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을 했는데 네. 이 월터 슐러스라는 분의 그 수익을 보면은 어마어마한데요? 네, 한 30년 동안 계속 운용을 했는데 굉장히 연 평균으로 하면 한 20%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근데 이 수익이 보시는 것처럼 들쑥날쑥합니다. 항상 수익을 냈던 게 아니라 마이너스인 해도 뭐 꽤 여러 번 있었죠. 그것도 2년 연속으로. 네, 2년 연속 마이너스가 난 해도 2번이나 있었고, 네. 전체적으로 한 5년 정도가 마이너스 수익이 나기도 했었고, 네. 거의 뭐 수익이 안 나는 해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월터 슐러스 수익률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세코이아 펀드라고 빌 루안이 운용했던 펀드인데, 예. 빌 루안은 누구냐 하면 워렌 버핏이 이제 벅셔 해서웨이를 만들기 전에 네. 이제 버핏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한 10몇 년 운용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60년대 말에 이제 청산을 했는데 그 청산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버핏 투자조합에 있던 투자자들 중에 나는 돈을 더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내가 맡아줄 수는 없으니까 요 사람한테 한번 맡겨봐라 네네, 해서 네. 맡긴 분이 요 빌루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돈을 맡아서 이제 만든 펀드가 세코이아 펀드인데, 세코이아 펀드가 한 15년 운영을 했는데 15년 평균 수익률이 한 17.2% 정도 됩니다. 여기도 보면 수익률이 네. 들쑥날쑥한 걸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2년 연속 마이너스 가는 해도 있었고, 수익이 별로 안 나던 해도 있었고, 뭐 잘 나던 해도 있었고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탐랩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탐랩은 누구냐면 이분 역시 이제 그 벤자민 그레이엄 뉴먼 펀드를 운영하고 있을 때 네. 거기서 워렌 버핏하고 함께 근무를 했던 이제 그런 분인데요. 네. 이분 역시 이제 그레이엄이 펀드를 청산했을 때 이제 본인의 트위디 브라운이라는 네, 펀드를 트위디 브라운.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트위디 브라운 펀드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재밌는 게, 예. 이 탐랩이 그 벤자민 그레이엄 회사에 조인하기 전에 2차 대전으로 이제 해외 파병을 나왔다가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해변가에서 거의 건달 생활을 했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러다가 그레이엄의 강의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되고 나서 네. 듣자마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레이엄 그 강의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레이엄의 열렬한 추종자가 돼서 이제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요. 건달이 네. 개과천선한 건달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건달처럼 이제 네, 해변가에서 네. 빈둥거리며 살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한 30년 지난 다음에 워렌 버핏이 이제 다시 그 해변가를 방문했더니 예. 여전히 탐랩이 있었는데 예. 그 해변의 주인이 됐더라, 뭐 이런 아.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 그래서 보면은 이분도 이제 연평균 한 20%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네. 수익을 보면 뭐 잘 낼 때도 있지만 또 뭐 그렇게 뭐 수익이 크지 않았던 그런 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제 버핏 멍거의 예. 실적인데요.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네요. 네. 멍거도 연평균 수익률이 한 19.8% 정도 됐었고, 역시나 크게 손실을 봤던 해도 역시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버핏의 실적인데요. 버핏이 이제 수익률이 제일 높았죠. 29.5%, 한 30% 정도 수익을 냈었고요. 요게 이제 그 버핏 투자조합 시절입니다. 아, 투자조합 시절. 네. 근데 버핏이 이제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뭐 훨씬 수익이 좋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릭 게린이라는 분인데요. 네. 요 분은 이제 찰리 멍거의 친구입니다. 찰리 멍거의 친구라서 버핏하고도 굉장히 잘 많이 어울려 다녔고, 네. 함께 투자도 많이 했던 이제 그런 분인데요. 요 분이 이제 사실은 수익률은 제일 높습니다. 32.9%로 수익이 가장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 역시 뭐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이 수익을 봤던 헤드가 뭐 있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케인즈라는 굉장히 위대한 경제학자인데요.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케인즈를 뭐 거시경제의 대가, 대부. 경제학의 대부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케인즈가 또 투자자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케인즈가 다니던 그 대학이 대학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학에서 이제 그 대학의 펀드를 맡아서 네, 네, 운용을 네, 네, 네. 했었는데요. 그 펀드가 이제 체스트 펀드라고 하는데, 네. 18년 동안 운용을 했는데 이제 평균 수익이 한 9%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역시나 이제 굉장히 큰 손실을 본 해도 있었습니다. 사실 연평균 수익률 9%만 네.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고요. 또 2차 대전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대공황과 2차 대전을 겪어내면서도 9% 수익을 냈다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변동성. 네, 대단한 거죠. 예. 네, 대공황을 이겨내고 이 수익을 낸 거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피터 린치의 수익인데요. 피터 린치가 이제 뭐 지금 가치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존경하는 이제 그런 투자자일 텐데요. 롤 모델로 삼는 분들이 되게 많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젤란 펀드를 한 14년 정도 운용을 했는데 평균 수익률이 한 17.5% 정도가 됐었고,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항상 꾸준한 수익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별로 수익이 안 나던 해도 있었고, 또 마지막 해에는 좀 손실이 나기도 했었고, 네. 하지만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해서 한 17.5% 정도 이제 수익을 냈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많은 투자대가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슈퍼 투자자들 또 네.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항상 일정한 수익을 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한 15% 20% 정도의 연평균 수익이지만 그게 매년 올해도 15% 내년에도 15%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잘 될 때는 뭐 큰 수익을 내기도 하다가 또 안 될 때는 뭐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게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서 네. 돈을 벌 때도 있지만 네. 잃을 때도 반드시 생긴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늘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다라는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가치 투자를 공부하신 분들은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네. 투자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이제 버핏한테 물어봤을 때 네. 첫 번째 규칙이 돈을 잃지 마라. 잃지 않는 것. never lose money.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그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말라. 네. 이게 이제 버핏이 했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고 사람들이 네, 네, 알고 네. 있는데요. 이제 그걸 보면 돈을 잃지 말라는 게 버핏의 가장 중요한 조언이잖아요. 근데 그 조언을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면 나는 한순간도 단 한 해도 돈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죠. 어떤 투자자는 뭐 버핏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도 돈을 잃지 않았으니까 아까 이제 버핏 투자조합 시절에 돈을 네. 잃지 않았으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버핏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다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뭐 슐러스도 그렇고 세코이아도 그렇고 멍거도 그렇고 릭게린도 그렇고 대부분 다 손실을 본 해도 있었고 그렇죠. 이익을 본 해도 있었고 또 이익을 본 해라도 어떨 때는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뭐 그저 그런 수익을 얻기도 하고 이런 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돈을 잃지 말라고 한 얘기는 네.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저는 한 3년에 2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생각한 그 투자 기간 동안에 네. 결국은 내가 수익을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 매달 매분기 매년 나는 한 번도 돈을 잃지 않고 계속 수익을 내고 가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코스피가 뭐 3,200도 훨씬 넘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어떤 분들은 사상 최고 계좌 찍다가 그 대부분이 다시 날아간 거 보니까 짜증나서 못 견디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인간이니까 제가 이제 존경하는 어떤 분도 방송이나 들어는 이렇게 잘 견뎌야 된다. 원래 시장은 이런 거다. 이렇게 뭐 굽이칠 수 있는 거다. 그 원래 주식시장 이런 거다 했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다른 장소에서 뵌 거였는데 시장 조금 빠지게 아이 짜증나. 아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간이니까 그러고 솔직히 대표님도 그러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초기에는 인간인 이상 네네네. 그거에 초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저도 이제 초기에는 그랬었지만 예.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초월을 했고요. 아, 예. 왜냐하면 제가 20년 투자를 해본 경험으로는 네. 뭐 여기 나오신 다른 투자 대가분들도 뭐 저보다 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하여튼 요 벤자민 그레엄이나 워렌 버핏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정말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내가 공부한 가치에 비해서 충분히 싼 가격에 기업을 산다고 하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수익을 낸다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저희한테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부자가 된다는 걸 예.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내가 부자가 안 된다는 거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부자가 된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버핏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가치 투자의 철학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게 실천을 하다 보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
과정의 이제 변동성 때문에 네. 뭐 마음을 뭐 졸이거나 뭐 이런 기간들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 시장에 지금 네. 뭐 네. 나와서 네.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귀한 시간이네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뭐 예,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진짜 초월하셨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변동성은 이제 숙명이라는 거. 그리고 워렌 버핏이 돈을 잃지 말라고 한 얘기가 매분기 매년 한 번도 돈을 잃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시장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내가 충분히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